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자, 오늘도 숫자 먼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2%. 2025년 1분기 한국 실질 GDP 전분기 대비 성장률입니다. 세계 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됐는데요. 시장에서 쇼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2%로 꺾였다는 건 이미 확인하셨고요. 그런데 어떤 항목이 영향을 준 걸까요? 첫 번째는 가계 지출이 거의 멈췄다는 겁니다. 특히 오락, 문화, 의료 서비스가 줄었습니다. 여기서 돈을 써도 되나 하는 소비 심리가 관세, 정치 불확실성에 이어서 얼어붙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갑을 닫았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줄면서 재정 버팀목 효과가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 브레이크가 가장 뼈아팠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 안전 점검 지연, 여기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이 검색 같이 지연되면서 건물 공사가 스톱됐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3%대. 이건 외환위기, 금융위기급 급브레이크입니다. 설비 투자도 크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반도체 장비가 대표적인데요. HBM 수요는 여전히 있지만 관세 리스크도 투자 타이밍을 미룬 모습, 그 영향을 좀 받고 있죠. 산업용 지갑도 잠시 닫혔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화학, 기계, 장비 수출이 빠졌습니다. 다만 원유가스 수입이 마이너스 2% 같이 급감하면서 순수출 기여도는 플러스 0.3%포인트로 겨우 플러스 유지했습니다. 여기서마저 만약에 마이너스였으면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5%까지 밀렸을 겁니다. 정리하면 투자 그리고 또 투자의 문제입니다. 건설과 설비가 동반 급감하면서 성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소비도 조용했고 정부도 힘을 덜 썼다. 결국 관세, 정치 불확실성이 투자 보류로 이어지면서 역성장의 전형적 패턴이 1분기에 드러난 셈입니다. 이렇게 오늘 마이너스 0.2% 역성장은 결과로 찍혔습니다. 이제 시장이 보는 눈은 첫 번째 관세 협상 테이블, 그리고 두 번째 기업 실적 가이드, 이렇게 두 가지 변수로 옮겨갑니다. 숫자에 겁먹기보단 변수 관리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냉정히 지켜볼 시점입니다. 자, 이제 시계는 밤 9시로 맞춰집니다. 오늘 밤에 미국에서는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상이 처음으로 열립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1분기에 앞서서 살펴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확인한 만큼 이번 협상은 투자 보류가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변수는 총 3가지로 꼽힙니다. 첫 번째, 트럼프의 깜짝 등판 가능성. 일본 회담 때처럼 대통령이 협상장에 직접 나타나면 2+2 사전에 조율한 그 의제가 전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자동차, 농산물, 비관세 장벽을 즉석에서 거론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습 무용론을 대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방위비 카드입니다. 트럼프는 일본에 주둔비를 더 내라 이런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 회담 테이블엔 국방부 인사가 없기 때문에 불쑥 튀어나오면 대응 창구가 비어있다는 점이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율 부가세까지 확대될 공산입니다. 2+2 당사자 중에서 최상목 부총리와 베선트 재무장관이 껴있죠. 그런 만큼 트럼프가 오래전부터 비관세 장벽이라는 그 부분에 주목을 해온 만큼 달러당 원화 환율, 부가세 환급 구조가 악재로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 염두에 두시면서 밤에 같이 뉴스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미증시 마감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자, 전강 후약의 패턴이 나왔습니다. 특히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2% 상승으로 끝나긴 했는데 장 초반에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인 것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마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에 일단 긍정적인 불을 붙였는데 베선트 재무장관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어제 하루 워싱턴에서는 관세 관련 멘트들이 그야말로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시간 순으로 흐름을 정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세 145%
5%까지는 안 간다. 상당히 이보다는 더 낮아질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죠. 이어서 베선트 재무장관도 거들었습니다. 양국 긴장 완화가 올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이제 추가적인 기폭제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기존 145%에서 50에서 한 65%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보도가 됐고요. 이후 장중에 베선트 재무장관과 백악관 측에서 모두 대중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 들떠있던 주식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다가 말았네 하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한 2, 3주 안에 중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세 인하의 속도는 중국의 대응에 달려있다면서 한 발 물러선 톤으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거기에 법인세 감세 관련 언급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아주 강경하고 외골수적이었던 트럼프식 대응보다는 이제 시장과 주식에 좀 덜 해로운 방식으로 조율된 어휘와 완급 조절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에 무엇을 할까? KB증권 리포트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기 시절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본다면 이제 시장에 이런 뉴스들이 차례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첫 번째, 관세 무기한 유예. 두 번째, 중국과의 협상 개시. 세 번째, 일부 국가와의 관세 협상 타결. 시장에겐 모두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건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거기에 비례해서 더 오른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입니다. 자, 일기 당시 코스피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4주 안에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빨간 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보면 좋은 뉴스가 들려도 주가의 탄력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리포트에서는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을 감안해서 현재의 코스피로 대입을 해보면 2600선 부근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근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 유명한 트럼프식 타이밍, 시장 낙관론이 정점에 이를 무렵 협상 결렬 선언, 즉 내가 협상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로 판을 흔들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전술. 일기 때 이 패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는 긍정적으로 흐르더라도 우리에겐 낙관 속에 경계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변수, 이제 실적 가이드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5형제가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쭉 정리해왔고요.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특히 현대미포조선이 주목됩니다.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어닝 미스가 났었죠. 그 이유가 저선가 수주 물량 때문이었는데 이번 분기에서 그 부담이 축소된다면 주가에 또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 챙겨드립니다. 자, 운명의 2시 이 내용도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자, 오늘도 리서치 하우스들의 종목 판단이 쏟아졌습니다. 종목별 목표 주가 상향 하향 그리고 신규 커버리지까지 쭉 정리를 해왔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에 삼양식품, SL, 유니드, 현대엘리베이, 원택 있고 삼성바이오는 두 곳에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래는 하향 조정된 종목이고 특히 이 안에 LG이노텍은 무려 오늘 하루 동안만 8곳의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낮춰 잡았습니다. 이제 1분기 호실적을 주목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좋았던 실적은 과거일 뿐 시장의 눈은 이미 2분기 이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되면서 주가 5%가량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아주 명확하죠. 이번에 잘했는데 다음에도 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예라고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실적 시즌의 승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관세 영향은 앞으로 어떻게 방어를 할지 그리고 마진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결국 실적 발표보다 더 중요한 건 컨퍼런스 콜에서 관련 멘트가 어떻게 나오느냐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